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안전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다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복 감염이 누적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숨은 감염자가 상당수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로 반증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규모는 추석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추세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된다면 이 추석 연휴를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의 어떤 그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자의 규모랑 상관없이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일정 규모로 증가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일일 확진자 규모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의 규모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추석 이후에는 만약에 지금 일일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숨은 감염자의 규모도 많다라고 하면 추석 이후에는 더 큰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께서 이동 제한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가 얼마만큼 철저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석 이후에 어떤 증가폭은 상당히 다를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등 유럽을 포함해서 북반구에서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작용을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실제로 각국, 특히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방역 조치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를 하다 보니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각 국가의 국민들께서 어떤 경각심이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여름이었던 지난 8월 중순께의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8.15 서울 도심 집회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듯이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식약처에서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어떤 검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효능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전성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효능에 관한 이제 식약처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앞으로 2주 정도 검사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기간이면 효능 정도의 이상이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에 검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일단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나 성상을 비교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물리학적 특성이나 성상이 안전성 검증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1, 2주 사이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효능과 안정성이 문제인데 이 안전성은 그 검사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전량 폐기할 수도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독감 백신 수급 대책을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수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 생산하는 방법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이제 각국에서 일단 확보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벌써 계약이 다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자체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봄부터 해서 생산이 끝나고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생산 시스템을 돌리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다 보니까 둘 다 녹록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대상이 되는 백신의 수량이 50만 도수로 보고 있는데 예. 그중에 몇 퍼센트가 이 상온에 노출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 검증 부분은 일정 부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안전성 부분은 확실하게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상온에 노출된 그 개수만큼은 전량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검사 여부를 떠나서.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50만 도수 중에 몇 %가 상온에 노출됐는지 해당 부분만 일단 폐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량 다 노출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전량 다 폐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는데요. 근데 이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요. 그래서 당국은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국민의 한 몇 % 정도가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적으로 독감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브리핑에서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으냐 안 맞는 게 좋으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맞는 걸 권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그렇죠. 조건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몇 % 정도가 독감을 맞았을 때 효과적이냐? 이거는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백신을 안 맞았다라고 해도 우리 면역 시스템 중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메모리 기능이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작동은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 백신을 맞은 경험도 있고 실제로 자연 감염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올해의 백신주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안 맞더라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예년에 그 무료 접종 대상자였던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 네. 기저질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전 국민이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독감은 유행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독감 발생률이 예년보다는 크게 낮아질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치료제도 따로 별도로 있고 이러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에 의한 그 독감 발병률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지만 고령층이나 기저질환과 같은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 살펴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전히 감염원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